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상도, 나이 62. 젊었을 때부터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제 손을 거쳐 세워졌습니다. 소장님이라는 소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으며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아침 첫 차에 몸을 싣고 철근 냄새가 밴 바람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름 석자보다 소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지요. 예순을 넘기고 보니 남은 시간은 줄고 모아둔 퇴직금이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마음과 마지막으로 이름 걸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양광이 대세라는 말이 제 귓속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햇빛만 받아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더군요. 비올 걱정, 사람 걱정, 원자재 걱정 없이 그저 패널이 태양을 삼키면 수익이 나온다더군요. 설명 자료 속 그래프는 45도 각도로 힘차게 올라갔고 표정이 환한 사람들의 사진은 제 앞날을 복사해 놓은 것처럼 빛났습니다. 평생 몸으로 버틴 사람에게 연금처럼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은 달콤한 약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문장에 제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조바심. 이제는 나도 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헛된 체면. 가족에게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한데 뒤엉켜 저는 서류철을 넘기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햇볕은 언제나 떴고 정부 정책은 든든하다 했습니다. 전력거래소와 20년 계약이라는 말은 금고 열쇠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패널의 은빛 반사광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평생의 땀을 돈으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2억에 적금 5천, 위로금 5천을 보태 3억을 마쳤습니다. 액수보다 무거웠던 건 그 돈에 붙어있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장갑 속 손바닥에 굳은 살이 켜켜이 쌓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은 매끄러웠습니다. 측량과 인허가, 구조 계산과 시공 일정표가 촘촘히 박혔고 저는 그 표를 들여다보며 다시 현장 사람으로 돌아온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크레인이 떠오르고 검은 패널이 한 장, 두 장 하늘을 향해 눕혀질 때 심장이 덩달아 커졌습니다. 나사 하나, 브라켓 하나에도 눈이 가더군요. 강풍화 중, 설화 중, 각도 최적화, 인버터, 효율 익숙한 단어와 낯선 단어가 섞여 저를 설득했습니다. 준공일, 첫 병합, 계량기 설치, 개통 연계, 일정표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전기를 처음 내보낸 날, 계측 화면에 숫자가 꿈틀대듯 올라갔습니다. 그 조그만 숫자가 통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땀이 식으면서 등줄기에 시원한 전기가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지요. 통장에 첫 입금이 찍혔습니다. 짧고 굵은 알림음 하나에 지난 30년의 노동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계획표는 더 넓은 확장을 부추겼습니다. 대출을 끼면 수익이 배가 된다는 계산표는 제 손을 슬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욕심과 신중 사이에서 흔들렸고 결국 조금만 덜하는 결심을 덧댔습니다. 그날 해는 유난히 오래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들녘 위에 늘어선 패널 행렬이 저물녘 하늘을 반사하며 번들거렸습니다. 그 반사광이 제 미래처럼 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달, 하늘은 흐렸습니다. 장대비가 닷새를 붙잡고 내렸고 발전량은 표에서 보던 선형이 아니라 움푹 파인 곡선이 되었습니다. 입금액은 줄었고 고정비는 기다렸다는 듯 제 몫을 챙겨갔습니다. 관리비, 유지보수, 보험료, 토지세, 금융비 숫자들은 온기 없이 차갑게 제 통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프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기상은 요동치지만 평균은 우상향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내 삶을 지켜주지는 않더군요. 매달 도래하는 상환일은 평균을 몰라줬습니다. 눈비 바람을 견딘 패널은 멀쩡했지만 제 마음은 매서운 바람에 금이 갔습니다. 우편함에 꽂히는 두툼한 고지서는 손에 들기도 전에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번호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전화를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밤이면 엑셀 창을 열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발전 시간, 일사량, 약정 단가, 감가상각,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수치 몇 개를 조정하면 미래는 곧장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는 순간 모니터 속 낙관은 종이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버틴다는 것을요. 잔액은 성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빚은 제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일의 햇빛을 위안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건 빛이 아니라 빛의 이야기였다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각은 쓰리고도 차가웠습니다. 버티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몇 번의 고지서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설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실을 인정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던 입술이 안쪽에서부터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헐값에 넘긴다는 표현이 이렇게 절절할 줄 몰랐습니다. 손에 쥔 돈은 종이창처럼 가벼웠고 상환일은 여전히 칼날 같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꼭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 그릇 소리 하나에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손이 매달 가장 먼저 찾는 칸은 이자 납입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별표도 색펜도 없이도 스스로 붉게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때 서두르지 않았다면,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남의 언어가 아니라 내 언어로 계산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가정법이 늘었고 잠은 줄었습니다. 새벽녘 어둠의 가장 짙은 부분에서 저는 자주 깼습니다. 깬 뒤에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또렷해지는 것은 숫자와 한숨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세상은 고개를 돌립니다. 안부는 줄어들고 소문은 빨라졌습니다. 낯선 시선이 등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선의 절반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팠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마다 저는 한 칸 낮아진 어깨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과 밖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따뜻해야 할 안이 더 차갑게 느껴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외부로 내몰게 됩니다. 그날 나는 결국 내 삶을 정리라는 말 아래 접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력서 한 장으로는 나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력은 길었지만 세상은 다른 이름의 경력을 원했습니다. 30이었던 제 자신이 이력서를 받는다면 예순의 나를 뽑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편의점의 밝은 형광등 아래 섰습니다. 계산대의 붕괴음, 냉장고 모터의 낮은 울림, 초코바 포장지의 바스락거림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밤을 지나며 웃음을 남기고 사라질 때 저는 그들의 뒷모습에 제 아들의 나이를 겹쳐 보았습니다. 쓰레받기에 모인 부스러기를 비우며 문득 알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배워왔으나 무너진 뒤에도 그 말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결릴수록 마음은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버티는 삶의 최소치만을 허락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살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내내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뒤 어느 날 거울 속에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낯선 표정, 눈빛이 흐려지고
어깨가 움츠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시 서야 한다. 그 문장은 허공에 가볍게 떠올랐지만 바닥에서 보면 별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또 한 번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작고 거칠지만 제 손에 아직 남은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꾼다고들 하지요. 오래전 현장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류센터를 맡고 있는데 현장을 정리하고 사람을 붙이고 흐름을 바로잡을 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쪽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동선, 표가 아니라 사람, 장비가 아니라 흐름. 제가 평생 익힌 것은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창고 문이 올라가며 쏟아진 공기 속에는 익숙한 긴장과 책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트럭이 차례로 들어오고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바코드음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선을 바꿨고 병목을 줄였고 안전 표지를 새로 세웠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놓고 시간을 제때에 통과시키는 일. 단순하지만 묵직한 그 일은 제게 다시 나를 돌려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손등에 땀을 훔치며 창고 끝에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질서가 흐르고 팀이 걷고 물건이 제 집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뛰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큰 돈을 잃었습니다. 노후의 계산은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도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실함, 현장의 감각, 사람과 시간을 엮는 손맛. 저는 지금 택배 물류센터 현장 총괄 관리자로 일합니다. 직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제 자리입니다. 다시는 대세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노후는 누군가의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제가 매일 쌓는 신뢰 위에 올리겠습니다. 해는 내일도 뜹니다. 다만 이제 저는 햇빛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걸어 만든 길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실패해서 얻은 가장 값비싼 수업료의 결론입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